호주 벌레가 그렇게 많다더라, 벌레가 그렇게 크다더라, 얘가 진짜 이만해요, 무조건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요. 저는 정말 극강의 호주 음식이다 했던 건 캥거루 스튜. 갈라지는 경우도 봤고 먹으러 끝날 때까지 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아웃고잉한 면들을 보여주시면 저기 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 그제부터 Q&A를 밖에서 찍어보고 싶어서 밖에 나갔다가 하루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들어오고, 하루는 해가 너무 빨리 져버려서 들어오고, 하루는 너무 더워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실내에서 찍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일단 Q&A를 1탄과 2탄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나눔 기준은 한 가지는 일단 호주에 관한 그런 얘기를 중점으로 할 거고, 다른 한 가지 영상은 저에 대한 질문들 위주로 다뤄보려고 해요. 유튜브 댓글이랑 인스타 DM, 그리고 제가 전에 Q&A 받는다고 이제 스토리 올렸을 때 거기 보내주신 분들 질문 위주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호주 오기 전 걱정과 온 다음에 느낀 점. 호주 오기 전에 가장 큰 걱정은 벌레였어요. 왜냐면 호주 벌레가 그렇게 많다더라, 벌레가 그렇게 크다더라, 바퀴벌레들이 따라다닌다더라,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기 전에 막 호주 벌레 막 이런 거 검색을 해보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일단 여러분 시티 쪽으로 가실 거면 시티 쪽에서는 벌레 걱정을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티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모기한테도 한 번 안 물렸던 것 같거든요. 파리 조금... 아니다, 파리도 못 봤다. 그러니까 완전 시티 쪽에 살면은 아마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파트 그쪽은 그 방역이라 해야 되나? 그걸 잘해서 그런지 벌레는 잘 못 봤어요. 바퀴벌레는 시티에서 한 번도 못 봤고요. 바퀴벌레가 사실 이 방에서 한 번 나왔었거든요.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컸어요. 얘가 제가 방에 딱 들어왔을 때 정확히 이 벽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이만해요. 근데 날라다녀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농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농장 가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농장 쪽에 벌레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미도 종류별로 있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시티 사실 거면 벌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좀 외곽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벌레랑 익숙해지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주 처음 정착했을 때 회화 실력이 어떻게 됐었나요? 그때는 의사소통은 웬만해서는 다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좀 제가 대화해보지 못한 그런 주제들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단어를 모르니까 좀 그게 부족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오페어를 했을 때, 그때 걔가 초등학생이었나? 초등학생인 친구가 있었는데, 가정에 그 친구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오면은 가끔 살짝 토론 형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써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으면 저녁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좀 여러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좀 내 영어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호주인들이 워낙에 말이 되게 빠르거든요. 진짜 시골로 갈수록 억양도 더 막 완전 오지스럽고 말도 더 빨라져요. 그래서 저는 살짝 레벨 밟기 하듯이 처음에 이제 와서 외국인 친구들, 다른 뭐 일본에서 온 친구, 뭐 스웨덴에서 온 친구, 그러니까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렸다가 이제 또 호주 가정으로 가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했다가 이제 호주 시골로 넘어오면서 오지 영어를 이렇게 좀 더 배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닝은 처음보다 많이 늘은 것 같고요. 스피킹도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역이동 하실 건가요? 일단 지역이동은 제가 현재 퀸즐랜드주에 있거든요. 근데 지역이동이 일단 왜 제가 퀸즐랜드주를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브리즈번을 선택해서 맨 처음에 왔는데, 그 이유가 시드니에는 정말 사람도 많고 한국인도 많다고 들어서 패스를 했고요. 왜냐면 저는 좀 더 영어를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시드니는 패스했고요. 그리고 멜버른은 그러니까 하루에 막 사계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좀 변덕스럽대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좀 제일 많이 걸리기도 했고, 그리고 물가가 좀
비싸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서 일단 킵해뒀다가 이제 브리즈번은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이제 정말 날씨가 화창하고 날씨가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다른 도시들보다 집값이 좀 더 싸다고 해서 그래서 브리즈번으로 선택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지역 이동을 일단 코로나가 있는 시점에서 지금 퍼스는 완전히 청정 지역이고 지금 주끼리 보더를 닫았기 때문에 그나마 코로나 통제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멜버른이랑 시드니 쪽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코로나 케이스가 조금 퀸즐랜드주보다 더 많아서 가는 거는 좀 나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역이동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게 된다면 차를 팔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도 많고 차는 더 많고 멜번에는 트램까지 있죠. 그래서 교통이 정말 힘들다고 들어서 가게 된다면 차를 팔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특히 멜버른. 가장 맛있었던 호주 음식이 뭐예요? 호주 음식은 그러니까 호주 음식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살짝 워낙에 많은 이민자들이 온 나라여서 뭐 터키 음식점, 뭐 인도 음식점, 한식당, 중식당 뭐 그렇게 있지 호주 식당은 딱히 없어요. 제가 정말 먹어본 이거는 정말 극강의 호주 음식이다 했던 건 캥거루 스튜. 캥거루 스튜를 전에 집주인 언니가 해주셔가지고 그걸 한번 먹어봤는데 캥거루가 요리할 때 냄새가 좀 많이 구리더라고요. 그리고 캥거루는 사람들 별로 안 먹어요. 별로 안 먹고 캥거루는 주로 강아지 간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전에 그 아는 친구가 우리 집 개 캥거루 고기 먹어 이랬더니 캥거루 고기를 먹는다고 이랬더니 마트에서 사왔는데 이래서 여기는 캥거루를 강아지 간식으로 주는구나 를 느꼈고요. 네. 호주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저는 호주 하면 첫 번째로 하늘, 두 번째로 하늘, 세 번째로 하늘. 하늘이 장난 아니에요. 예뻐요. 제가 브리즈번 맨 처음 왔을 때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그때 한국이 미세먼지도 좀 심했을 때여서 그게 신기했던 거죠. 택시를 탔는데, 그러니까 우버를 탔는데 저기 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선까지 건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공기가 깨끗하면 원래 저 끝까지 보이는 거구나. 원래 뿌옇지가 않은 거구나 싶었어요. 진짜 공기는 최고. 저 호주 딱 오자마자 느낀 게 제가 눈이 밝아진 줄 알았어요. 너무 멀리까지 보여서. 막힌 게 없죠? 네. 맞아요. 봤던 분들에서. 홈스테이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 홈스테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제 홈스테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홈스테이를 어떻게 구한 건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홈스테이 영상에 링크로 달아놓은 다른 영상이 있는데 그 전에 업로드한 영상일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홈스테이를 이렇게 따로 구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집주인분이 다른 언니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 언니랑, 그러니까 얘랑 너랑 성격 잘 맞을 것 같은데 얘네 집 가서 사는 거 어때? 이러고 언니도 우리 집 와서 살아. 그래가지고 그 언니 집으로 가서 살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사이트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구하고 싶으시다면 페이스북,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입을 하셔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 프로필, 그러니까 자기 설명, 나는 타이디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룸렌트를 원한다 이러면 이제 그 중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일반 가정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으로 가게 되면 그게 홈스테이죠. 그리고 제가 시티 살 때도 검트리를 이용해서 집을 찾았었는데 검트리랑 플랫메이트, 근데 검트리도 보시다 보면은 그런 홈스테이 비슷한 가정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잘 보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페어 어떻게 지원해서 합격하신 건가요? 제가 맨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오페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페어는 일단 오페어월드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하나가 더 흔한데 페이스북에 그룹이 되게 많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오페어 아니면은 뭐 브리즈번 오페어 뭐 그런 거를 검색을 하시면 그룹이 짜르륵 나오는데 그 그룹들에 가입을 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공고글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기 소개를 업로드하는 것도 좋죠.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자신이 연락을 보낸 곳에서 면접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면접을 화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직접 그 집으로 가서 자신이 지낼 방도 확인을 해보고 아이들도 직접 만나보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는 화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할 때 당연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정말 좋아한다 뭐 그런 걸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자기는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야외 활동 좋아하고 뭐 살짝 그런 아웃고잉한 면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랑 워홀 오는 게 좋나요? 혼자 오는 게 좋나요? 제가 친구랑 워홀을 와보진 않았는데 주변에 몇 번 케이스를 봤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어디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갈 수 있고 그런 점들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근데 만약에 서로 너무 의지하다 보면 좀 외국인 친구를 사귈 기회가 이제 좀 성향에 따라서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알던 대만에는 걔는 친구랑 같이 왔거든요. 친구랑 같이 왔는데 처음에는 같이 지내다가 서로 일하게 될 곳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경우도 봤고 맨 처음에 같이 온다고 해서 꼭 끝까지 워홀 끝날 때까지 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온 사람으로서 혼자 온 사람의 장점은 내가 모든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일정에 맞춰서 워홀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거랑요. 아무래도 같이 갈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온 사람이 없으니까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무조건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경험들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던 것 같아요. 워홀을 하다 보면 현타 와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데 어떠세요? 저는 현타가 오긴 왔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369 현타라 그러거든요. 이제 워홀 오고 3개월 차, 6개월 차, 9개월 차에 현타가 온다 그랬는데 저는 그냥 제가 아팠을 때 그때 좀 살짝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너무 보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현타가 와서 내가 여기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 가고 싶어서 미쳐 죽겠다 막 이런 현타는 없었어요. 호주 자동차 면허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일단 25세 이상은 그게 한국 그거를 면허를 호주 면허로 바꿀 수가 있는데 25세 이하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운전면허증이랑 한국어 운전면허증을 영어로 번역한 공증서랑 여권 이렇게 3개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 됩니다.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찍어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죠? 뭐 혹시라도 호주에 있는 삶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는 갈게요. 안녕.